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600만 자영업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외식업 유튜버 맥형입니다. 창업 모의고사로 가지고 온 10번 문제, 사실 되게 고구마 같은 문제인데요. 지금 현 정부에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외식업을 사랑해서 20년 동안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기간 알바만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렇게 일을 하는 친구들은 일단 나가주세요. 나가주시고 영상을 이 법안을 발의한 이수진 의원 그 외에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식업 산업을 좀 이해하시고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부분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얘네들이 이 정도 힘들구나, 아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이 법안 절대 통과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외식업을 했던 맥형, 그리고 맥형 주변의 자영업자 종사자 분들 모두 다 죽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6월 4일 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라고 민주당과 한국노총 그리고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현 정부의 공약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사실 그 공약과 이 개정안 발의는 정말 상반되었다라는 걸 맥형이 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보시고 이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보시죠. 일단은 돈을 받는 사람 입장이 돼보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안 다가옵니다, 피부로. 근데 돈을 주는 입장이 돼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크게 피부로 다가오는지 강의를 열강해 주시는 우리 창수들, 창업 수험생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아시겠지만 외식업이 나갈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요, 의원님들 뭐가 나가냐면요,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지출 항목입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나가는 공과금, 카드 수수료 비용을 그냥 기타 비용이라고 할게요. 카드 수수료와 잡비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 고장이 나고 고치게 됩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요. 나아가서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뭐 장사가 잘 되면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면서 이렇게 고용 창출도 하고 고용 유지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가 바라는 거기 때문에 세금 무조건 내야죠. 많이 벌어서 많이 내야죠. 그래서 여기 부가세가 이렇게 지출 항목으로 있습니다. 이제 이게 월급만 받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내 돈, 내 전재산, 우리 가족과 함께 피땀 흘려 번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이익이라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자 얼마 남을 것 같으세요? 재료비는 통상적으로 30%에서 40%라는 비용을 지출해요. 근데 일본의 경쟁력 있는 외식 아이템들은 이 40%를 50%까지 지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창수들 중에 또 제 강의 안 듣다가 이 영상 딱 보고서는 야 뭐 나는 30%밖에 안 나오는데 40% 너무 많은 거 아니야? 50% 미쳤어, 뭐가 남는다고? 이 사람들은 다 하수, 다 재수세. 재료비는요, 늘 얘기하지만 전략이에요, 전략. 이거를 낮다고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높다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수예요. 재료비가 높다는 거, 30%보다 40%라는 거는 얘는 뭐 예를 들어 10,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얘는 9,000원에 판매할 때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거죠, 재료비가 높은 게. 그리고 또 반대로 같은 가격에 10,000원에 판다고 했을 때 얘는 원가를 30% 쓴 거예요. 얘는 40% 썼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B품 쓸 때 얘는 A급 제품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밥집에 쌀만 할게요. 쌀 2,000쌀을 쓸 수 있어요, 얘는. 근데 여기는 그냥 중국산 쌀을 사용을 합니다. 요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품질을 누가 하나요? 소비자가 알죠. 소비자들은 소비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먹어보면 귀신같이 합니다. 가격 보면은 귀신같이 비교를 하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가 높을수록 고객 만족도는 높다, 낮다? 높다. 그래서 재료비를 낮게 가져가는 가게들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전략, 다시 말해서 어떤 전략? 매출을 올리는 전략이죠. 매출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높일수록 매출이 3,000짜리가 한 달에 4,000을 팝니다, 이제. 왜? 고객인지 알고 찾아옵니다. 영희도 데려오고 철수도 데려오죠. 이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료 비용에 대한 거에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타협하는 순간 이 매출이 떨어지고 모든 것들의 비용을 높이게 됩니다. 임대료가 여기가 예를 들어 300만 원이에요. 3,000을 찍었잖아요. 그럼 10%예요. 근데 4,000을 찍으면 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매월 똑같은 비용이 나가는데 4,000을 찍으면 임대료가 9%, 8%, 7% 이렇게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게 어디에 가서 붙냐고요? 수익에 가서 다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료비를 높여서 임대료를 낮춰서 이익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의원님들 잘 아셔야 되는 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희는 자영업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임대료가 300이면 3,000 팔아야겠구나. 500이면 5,000 팔아야겠구나. 왜? 기본적으로 10%를 맞히는 게 버젯, 예산입니다. 이게 근데요. 자영업자 3년 이내 폐점률이 70%가 되는 이유는요. 그 7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이 고정비 임대료를 매출을 높이지 못하고 고정비 임대료 10%를 못 맞춥니다. 대부분 10% 이상이에요. 이런 가게는 어렵다. 경영 악화. 그리고 정말 잘하는 데들은 10% 이내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박 가게들은 5% 이내까지 매출이 나와요. 이 매출은 재료비라는 전략을 써서 그럴 수도 있고 브랜딩이 잘 돼서 이렇게 핫한 아이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작동을 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공과금 5%, 기타 비용 3%, 부가세 3%.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부가세 10% 아니냐? 아, 진짜 그분은 재수강 하셔야 돼요. 부가세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우리가 10%의 부가세를 내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매입과 매출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온 이 매출이라는 거에 우리가 재료비로 구입한 것들에 대한 매입을 빼고 나머지를 우리 해당 아이템의 세율을 곱해서 이 비용을 부가세를 내는데 통상적으로 맥형에 해보니까 3%가 나와요. 이익률이 클수록 이 퍼센테이지는 올라갑니다. 왜? 매출에서 매입을 뺐는데 나머지가 이익이잖아요.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달에 매월 3% 정도의 3,000 찍으면 90만 원 정도의 부가세, 3개월에 한 번 나오니까 270만 원 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 정도만 또 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블랭크가 있죠. 이 빈칸, 이 빈칸이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이 빈칸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부분 지금 25% 정도 통상적으로 내가 일을 해도 내 인건비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해도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인건비 또한 이곳에 포함해서 계산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맥형은 어떻게 하고 있냐? 맥형 인건비 15% 정도 나와요. 이거보다 덜 나오는 곳도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화를 했습니다. 왜? 고용 창출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외식업을 하고 프랜차이즈 기업을 운영하면 그래도 일자리 창출하는데 내가 한몫하고 있구나. 많이 벌어서 세금 내고 있구나. 내가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구나. 이런 약간의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투자를 했으면 투자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내가 어느 기간 동안에 이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업 이익률이 중요한데 이 이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재료비와 타협합니까? 안 되죠. 장사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뭐 낮춰달라고 할 수도 없죠. 시세라는 게 있고 고정적으로 매월 변동 없이 내는 비용인데 공과금 쓴 만큼 나오죠. 기타 비용 쓴 만큼 나오죠. 부가세 남긴 만큼 내죠. 그러면 이익이라는 건 이 인건비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우리 정부의 공약 1만 원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위해서 지금 8,000원대까지 이제 시급이 올라왔잖아요. 시급을 올리는 거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소득 근로자가 돈을 좀 벌어서 이걸 소비하게 되면 경제가 순환이 되는 거고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양극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 인상하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시급이 주유 수당과 함께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이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로 와닿는 이 인건비가요, 라떼 is a horse, 옛날에는 18% 봤어요. 거의 한 10년 전에는. 근데 그게 이제 최저 시급이 오르고 주유 수당은 계속 주고 그러다 보니까 25%까지 평균적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다시 말해서 손님이 갖다 먹어 내지는 요즘에는 뭐 패스트푸드, 심지어는 김밥집까지 전부 다 김밥도 기계가 썰고 있고 키오스크는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을 고용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거죠. 저희도 맥주 탭을, 셀프 탭을 넣은 거는 물론 시스템 중에 하나지만 중요한 거는 인력에 대한 부담도 엄청 크고요. 이 인건비 부담이 계산을 해볼까요? 얼마 남나? 40%로 할게요. 65, 75, 80, 83, 86, 14%. 근데 잘 되는 곳이 10%라고 했지만 대부분이요 300이면은 3,000 팔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병에 대한 이슈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경기가 계속 갈수록 안 좋아지고 소비는 위축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3,000 찍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만한 사람들이 소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10%가 15%가 돼버리는 순간 5%의 또 수익이 여기서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9%. 아니 1억 투자해가지고서는 한 달에 9%, 3,000 찍어서 9%는 270이라도 되지만 1,000 찍어, 1,500 막. 내가 그럼 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냐고요. 나가서 그냥 내가 서빙하고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퇴직금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인데 퇴직금이 못 받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1년 미만 근로자,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 규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4주 평균에서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휴수당이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퇴직금 받을 수 없었어요. 물론 1년 미만 한 사람은 다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해도 소정 근로시간 기준이 안 되면, 주휴수당의 기준이 안 되면은 퇴직급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이 법안이 계속 근로기간,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1개월만 계속 근무하면은 퇴직금이 발생이 되죠. 퇴직금. 1개월이라는 근무기간은 들어와서 교육하기도 정말 어떻게 보면 부족한 기간이고, 이 친구들이 적응하기도 더없이 부족한 기간인데, 이 기간만 근무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자영업의 비용 부담도 크지만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가치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악용되고 남용되는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들 모르시겠지만 이게 이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받는 사람들한테는 10만 원만 돼도 이게 이제 급여의 10%를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옮겨 다니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 달하고 그만두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손발 맞추다가 그만하고 이런 일들이 이 외식업 현장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한테 진짜 챙겨줄 거 다 챙겨주면은 2천만 원 찍어서 10% 가져가면 200만 원인데 내 전 재산 투자해가지고 200만 원 가져갈 거면은 진짜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한다니까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인상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외식 소비 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외식 소비 물가가 상승하면은 우리는 가격을 죽을 때까지 이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는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판매가를 올리면 뻔한 답이 나오죠. 가격이 인상되면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되죠. 그러면 소비 안 하죠. 그러면은 판매가 인상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생산량이 판매가 안 되니까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인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트라이앵글, 고용 창출, 고용 안정, 고용 유지, 이게 성장 순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부담이 없어야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고, 고용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고용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제도들이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제도가 좋지 않으면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기계를 대처할 수밖에 없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엔 고용 유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고용 창출도 안 되고 매출 지금도 어렵잖아요. 이 질병에 관한 이슈 때문에. 그래서 고용 안정도 더 이상 될 수 없는 이 트라이앵글이 다 무너져 버리는 현 상황이거든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에 근로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퇴직급여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 벌었는데 퇴직급여는 12달치를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치를 12분의 1로 나누면은 약 8만 3천 원, 8.3%에 해당하는 지출 비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8만 3천 원 정도 우리가 퇴직급여를 주게 됩니다. 주게 되는데 4천이라고 매출을 팔았을 때 인건비가 25%면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르바이트가 5명만 된다고 했을 때 42만 5천 원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50이라고 계산했을 때 1,000만 원에 50이면 이게 5%에 해당하는 겁니다. 5%. 그러면 인건비가 25%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30%까지 인건비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건비 상승은 당연한 건데, 이게 뭐냐면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경영 악화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악의 경우는 매출 안 나와서 고정비 10%도 못 만드는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도 안 됐는데, 여기서 또 이런 비용 5%를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1%에 따라서 우리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식자재를 38% 쓸 거냐 39% 쓸 거냐, 이 1%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식업의 1%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그 1% 이상에 하는 비용을 올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고용 축소는 당연한 거고, 이 축소를 넘어서 기계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소정 급여를 올려주려다가 진짜 초가상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법안이 아닐까, 맥형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딱 이 정도만 약간 핵심으로 짚고, 이번에 법안 발의하는 데 있어서 꼭 600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위해서 이 법안 통과되는 거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희 산업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부 다 기계로 대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국회의원님들께 창업의 맥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만들어 본 맥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바이.